돈이란 삶을 경험해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롭게 존재하고자 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내적으로 명확히 자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자유롭고자 하는 당신의 바람과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돈에 대해서 당신이 종종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큰 돈을 소유하게 되어 삶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필요하거나 바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을 뿐이기에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갖지 못하는 재정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라고 있고 또 누릴 자격이 있는 풍요를 허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우주 법칙에 바탕을 둔 진실들에 공명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소망을 풍요의 진동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진동이 일치된 증거들이 조만간 당신과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를 얻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해온 사람이건 아니면 그런 일을 이제 막 시작한 젊은이건 관계없이 풍요를 얻는 도정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먼 길이 아닙니다. 풍요에 이르는 길은 많은 시간이나 육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우주의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당신이 돈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갖게 되었던 느낌과 실제로 들어오는 돈의 액수, 그 둘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그 둘 사이의 깊은 연관관계를 의식할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자각에 따라 자신의 생각들을 의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신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우주의 에너지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재정적인 성공이 시간이나 육체적 노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와 이 세상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얻는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 말은 맞지 않아요. 난 언제나 돈을 원해왔고 돈에 대한 생각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돈이 모자라 고통을 겪어왔을 뿐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재정 상황을 개선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돈에 대해서 실제로 단 두 가지의 주제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주제는 충분한 돈이나 충분한 돈이 제공하는 자유로운 느낌과 편안함 같은 느낌들입니다. 또 다른 주제는 돈의 결핍이나 충분하지 못한 돈, 또는 돈이 없다는 생각이 불러오는 공포심이나 좌절감 같은 느낌들이지요. 대개 사람들은 나는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돈이 충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충분치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진술은 서로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진술은 돈을 끌어오지만 나중 진술은 돈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해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건 참 멋진 물건이야. 하지만 난 이 물건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한다면 그때 당신은 바라는 풍요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느끼게 되는 실망감은 당신의 생각이 바라는 소망을 향하고 있기보다는 주로 소망하는 것이 결핍된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살 수 없는 형편인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의 균형, 즉 당신의 생각이 주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또한 당신이 삶 속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풍족하지 못한 체험을 스스로 지속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할 때 그 사실을 알아차린 후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서 지금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바라는 풍요로운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에 대해 우리가 설명할 때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서 현재 상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마 당신은 상황과 장소들이 연이어 바뀌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인생이 실질적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진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새로운 생각을 찾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물건들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한 것들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기분은 전적으로 진정한 자신과 당신이 얼마나 진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그런 일치를 이루는 일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삶 속에서 당신이 얻는 물건들과 취하는 행동들은 당신의 기분 좋은 존재 상태를 오로지 강화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진동의 균형을 잡는 일, 즉 내면 존재와 일치를 이루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더 많은 물건을 갖거나 더 많이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당신은 진동의 균형 상태에서 더욱 벗어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물건을 소유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세상을 경험해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이 물질 세상의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탐험해보겠다는 놀라운 목적을 갖게 된 이유는 당신 자신만의 기쁨에 넘치는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발판 위에서 전진해 나아가려고 행동할 때는
항상 뭔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만약 자신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존재하길 바라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그 다음으로 영감을 통해서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얻게 되면 당신의 균형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소유한 물건들과 행동들을 즐겨갈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소망하는 것의 대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갖게 되어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갖지 못한 또 다른 것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른 것을 또 얻기 위해 결코 끝나지 않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전히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것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해요. 그들은 그것을 얻게 되면 그런 욕구가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결핍을 느끼면서 취하는 어떤 행동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언제나 더 많은 결핍된 느낌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들이 느끼는 부족감은 물건이나 행동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족감은 그들이 가진 소망과 그들의 생각 습관 사이에 있는 진동의 부조화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부족감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들자면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 일으키기, 새로운 이야기 말하기, 긍정적인 면 찾기, 자신이 진정 바라는 쪽으로 선회하기, 긍정적인 가정 회복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흥미로운 일은 당신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것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부족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족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원해왔던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분명코 당신은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물건들을 많이 모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바라기, 소유하기, 행동하기를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좋은 기분을 느끼는 상태에서 바라고, 모으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난 또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더더욱 아니지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을 성취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제로는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 대신 더욱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말이나 생각들에 초점을 맞추어 감으로써 일단 의식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이뤄내게 되면 영감에 고치된 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멋진 결과들도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든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거의 모든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일의 결과가 좋으면 그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결과가 나쁘면 그들도 기분이 나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의 현실 속에 있는 것만 유일하게 볼 수 있다면 일들은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기분 좋은 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초점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될 때는 바라는 목적이 달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행복을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게 노력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 까닭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당신은 남은 거리, 필요한 노력, 해야 할 일과 같은 것들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게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유의하면서 더 좋은 느낌을 주는 생각을 선택해 나갈 때 당신은 더욱 미래지향적인 기분 좋은 생각의 습관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게 더 기분 좋은 느낌의 생각들에 반응하게 되므로 당신은 더 즐거운 결과물을 만끽해 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게 고투하고 분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난 행복해질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에는 그 결실을 산출해낼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곳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해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때 당신은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건을 축적하는 사람이나 과거를 회상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착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있는 곳과 종착지 사이에 아직 이루지 못한 거리를 더욱 증폭시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습관은 당신의 창조 과정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바라는 그것이 무기한적으로 찾아올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끌어당기는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찾고 기분 좋게 느껴지는 생각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것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 빨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각가는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최고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과정에서 느낍니다. 작품을 조각해 나가는 자체가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물질적으로 창조해가는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창조 과정에서 실로 끊임없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해가는 것이지요. 당신이 기분 좋은 것에 집중해가면서 일관되게 기쁨만을 느끼는 존재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때 당신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상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며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행할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행복하다면 행복한 일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의 세부 사항들이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라는 것의 본질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즉 자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요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미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주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묻게 되면 그들은 돈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서를 지불하려 할 때 그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그들 자신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엄청난 걱정과 심지어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해 생각할 때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 쪽보다는 주로 충분치 않음 쪽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돈에 관한 생각을 더 빨리 풍요 쪽을 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연습 기법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이 아주 쉽게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10만 원을 구해서 지갑에 넣고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나는 이것을 살 수 있어. 나는 저것을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설명했지요. 만일 그 10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1000번을 마음속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1억 원을 진동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처럼 기분 좋은 일종의 긍정적인 초점 맞추기를 통해서 당신은 돈에 대한 진동의 균형점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진동으로 돈 사용하기 과정은 당신의 돈에 대한 느낌을 바뀌게 합니다. 그에 따라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이 바뀝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10만 원이 없어서 그에 해당하는 차용 증서를 지갑에 넣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과정에 힘을 잃게 하는 행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만큼의 빚이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닐 때 그것은 당신이 바라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당신은 풍요롭다는 느낌을 바랍니다. 그렇기에 지갑에 넣은 돈이 2만 원 또는 5만 원에 불과하건 아니면 1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이 됐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느낌을 주는지를 인식하십시오. 지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더 풍요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에 관계없이 더 많은 부족함을 끌어당깁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느끼고 있는 부족감은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을 무력화시킵니다. 어떤 행동이든 부족감을 느끼면서 취하는 행동은 언제나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족감을 느끼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생산적이었던 겁니다. 당신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치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증거는 이 우주에 단 한 조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모든 일의 주제가 단지 두 가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고 또 바라왔지만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이 없다는 쪽에 그들의 주의를 더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라는 것이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속되면서 결국 그들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바라던 것을 가질 수 없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연관지으며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요. 난 이제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뭔가를 바라기만 하면 결국엔 언제나 불쾌해지고 말거든. 그래서 난 이제 내가 처음 있었던 그대로 그냥 바라는 것이 없는 상태로 있을 거야. 한편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당신이 그 평가에 신경 쓰지만 않는다면 당신의 끌어당김 자력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타인이 자신보다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당신과 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당신의 내면의 부족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더 적게 가졌다는 느낌을 내면에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타인의 삶에서 풍요가 결핍된 부분을 주시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 많은 풍요를 갖게 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것이나 오지 않는 것 모두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풍요롭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록 자신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큰 풍요가 당신을 찾아오게 됩니다. 돈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행동입니다.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일은 자기가 하는 생각에 있어서 진동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진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바라지만 돈을 소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균형 속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고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부적절한 느낌, 불안감, 질투심, 부당함, 분노 등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 안내 시스템이 지금 당신은 자신의 소망과 진동의 일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라는 주제에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이 목격한 부당한 일들을 지적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규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는 가운데 전생애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각 개인이 소유하는 돈과 돈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부 환경을 통제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시도에 비해서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보상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분 좋을 때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이며 더 명예롭게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쓸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당신은 그 애씀의 느낌을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했던 수익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당신이 그것들의 본질과 진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이 진정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법칙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글을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정보들을 숙고해보고 우리가 제시하는 연습 과정들을 실제로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개선된 진동에 대한 우주의 반응으로서 그런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알게 된 지식들을 아주 열심히 실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을 줄곧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외부의 누군가가 자신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고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당신이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창조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해보십시오. 난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해.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따라 행동하고 소유하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최선이라고 믿는 삶, 좋다고 믿는 삶과 물질적으로도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래. 만약 이러한 진술들을 하고서 기분이 좋을 때만 행동에 나서게 된다면 당신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아이디어들과 조화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풍요를 그들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풍족하지 않다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풍요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믿고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풍요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바라는 것에 결핍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를 독점하고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거나 부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없는 자리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건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건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한 비물리적인 에너지를 당신이 생각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당신이 풍요롭거나 또는 풍요롭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또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풍요는 오로지 당신 자신의 관점과 관계된 일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당신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풍요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감정은 항상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당신 삶의 경험으로부터 갖게 된 소망에 대해 당신이 지금 그와 다른 생각들을 일으켜 반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동의 부조화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당신이 진정한 당신과 그리고 현재의 소망들과 진동의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이끌어가도록 돕는 안내 표지판입니다.